안녕하세요. 사연을 부탁해입니다. 오늘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어느 날 집안일을 하고 있는데 새언니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아가씨, 아버님께서 내내 전화를 안 받으시던데 무슨 일 있는 게 아닌가 걱정이 돼서 연락해봤어요. 저번 주에 갔더니 제가 택배로 보내드린 반찬이 다 상했길래 냉장고 싹 다 청소하고 다시 반찬에서 넣어드리면서 우리랑 같이 내려가자고 했더니 막 화까지 내시더라고요. 아빠 성격이 아들 며느리랑 어떻게 살겠어요. 그렇긴 한데 우리가 사는 곳이 지방이다 보니까 서울보다는 집값이 많이 저렴한 편이잖아요. 그래서 좀 큰 집으로 이사하면 될 것 같아서 그이랑 의논을 좀 해봤는데 경치 좋은 곳에 단독주택도 많이 알아봤거든요. 앞에 텃밭도 있고 해서 아버님이 슬슬 밭일도 하시면 괜찮을 것 같길래 사진까지 보여드리면서 어떠냐고 물어봤더니 바로 인상을 쓰시더라고요. 집도 2층 집이라 아버님은 1층 쓰시고 우리가 2층 쓰면 딱 좋을 것 같았거든요. 언니, 말만이라도 너무 감사하네요. 우리가 남도 아닌데 당연한 거죠. 근데 아버님께서 자꾸 고집을 피우시니까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저번 주에 가서 보니까 살도 더 빠지셨던데 이러다 아버님까지 아프실까봐 걱정이 돼서 그이도 잠도 잘 못 자고 그러고 있어요. 휴대폰 너머로 새언니가 땅이 꺼져라 한숨을 내쉬고 있었는데요. 오빠와 새언니는 직장이 지방이다 보니 지방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둘 다 직장이 안정적인 편이라 그곳에서 만나서 결혼을 했고 쭉 그 지역에서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몇 달 전 갑작스레 엄마가 뇌출혈로 돌아가셨습니다. 가족들 모두 큰 충격을 받은 건 말할 것도 없었지만 특히나 아빠의 충격은 어마어마했고 내내 누워서 하루를 보낼 뿐이었어요. 그랬으니 우리 부부뿐만 아니라 오빠네도 걱정이 태산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음식을 해서 가져다 드려도 손도 대지 않아서 내다버리기 일쑤였으니까요. 그날도 새언니가 걱정 가득한 목소리로 전화를 걸어왔는데요. 엄마가 돌아가신 뒤 오빠와 새언니가 아빠를 모시고 내려가려고 했지만 화까지 내면서 아빠가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 아빠로 인해 가족들 모두 걱정이 한가득이었기에 그날 저녁 친정으로 갔는데요. 역시나 가져다 드렸던 음식이 다 상해 있었기에 순간 아빠에게 짜증 섞인 말투로 쏘아붙였어요. 아빠는 혼자 밥도 못 챙겨 먹는 거야? 새언니가 반찬 보내준 것도 상해서 다 버렸다며. 밥을 먹어야 힘을 낼 거 아니야. 그러게 누가 반찬 보내달라고 했어? 안 먹는다고 했잖아. 아빠가 내내 굶고 있으니까 새언니도 생각해서 해준 거 아니야. 근데 아빠가 이러고 있으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어. 안 죽을 만큼 알아서 먹고 있으니까 신경 쓸 거 없어. 또다시 아빠가 고집을 피워댔고 제가 다시 버럭했습니다. 이럴 거면 그냥 오빠네랑 같이 살던지. 새언니랑 오빠가 경치 좋은 곳에 집도 알아봤다며. 내가 가긴 어딜 가. 여기가 내 집인데. 여기는 전세 주고 좀 내려가 살면 되잖아. 그러다 나중에 언제든지 올라오면 되는 거고. 이 집에서 네 엄마랑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가긴 어딜 가. 난 여기서 꼼짝도 안 할 테니까 그리 알고 있어. 아빠, 대체 왜 이렇게 고집을 피워대는 거야? 아빠가 잘 지내면 우리가 그런 말 꺼내지도 않았지. 근데 잘 챙겨 먹지도 못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잖아. 글쎄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다도 상관하지 마. 라며 아빠가 신경질을 내면서 문을 박차고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결국 저도 부하가 치밀어 올라서 그대로 집을 나와버렸는데요. 돌아오는 내내 눈물이 앞을 가렸습니다. 그렇게 집에 돌아오자마자 폭풍 눈물이 쏟아져 나와 한참 동안 눈물을 흘렸고 퇴근해서 돌아온 남편이 눈치를 보며 물었어요. 혹시 무슨 일 있었어? 아니, 별일 아니야. 별일 아니긴 울었구만. 왜 그래? 무슨 일인데 그래? 그냥 아빠 때문에 속상해서 그래. 오늘도 가봤더니 식사도 안 하시고 계시더라고. 오빠랑 새언니가 내려오라고 해도 말도 안 듣고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어. 그럼 당분간이라도 우리가 모시고 있을까? 방금도 말했잖아. 그 집에서 꿈쩍도 안 하신다니까. 남편에게 하소연을 하다 보니 은근히 부하가 치밀었는데요. 남편이 눈치를 보며 조용히 달랬습니다. 여보, 장인어른이 충격받으셔서 그런 거잖아. 당신은 경황이 없어서 잘 몰랐겠지만 사실 장모님 갑작스레 돌아가셨을 때
우리 부모님도 몇 주씩이나 식사도 못 하시고 그랬거든. 근데 장인어른은 얼마나 충격이 크시겠어. 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럴 때일수록 가족들이 더 힘이 돼줘야 하는 거야. 빨리 일상으로 돌아오실 수 있도록 우리가 조금만 더 신경 써보자. 남편이 어찌나 조심스레 말을 꺼내던지 다시 마음을 다잡고 아빠를 이해하려 노력했지만 저 또한 충격을 받은 건 매 한 가지였기에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특히나 친정에 가서 냉장고를 열 때마다 음식이 그대로 있는 걸 보고 저도 모르게 짜증이 솟구치곤 했으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은 시댁에 제사가 있어서 전날부터 시댁에 가서 음식을 만들었습니다. 물론 남편도 같이 음식 만드는 것을 도왔지만 시누이가 제사에 참석을 못할 거라는 연락을 해왔고 아마도 그때부터 조금씩 심통이 났던 것 같은데요. 얼굴 한번 본 적 없는 시댁 조상들 제사 음식을 며느리인 제가 왜 만들어야 하나 괜시레 심통이 났거든요. 그런 제 마음과는 다르게 시댁 가족들은 그저 행복해 보였습니다. 잠시 후 작은댁 가족들까지 합세해서 밀린 대화를 나누느라 여념이 없어 보였으니까요. 그동안은 음식을 만들고 나서 시댁 가족들 틈에 껴서 저도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했지만 그날은 알 수 없는 불만이 피어올라 다른 가족들의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아 슬며시 작은 방으로 들어갔는데요. 행복해 보이는 시댁 가족들의 모습과 아빠의 얼굴이 겹쳐 보이면서 뭔가 억울하다는 생각마저 들었으니까요. 아마도 그때쯤 제 심리 상태가 온전치가 않다 보니 매사 불만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사이 문틈 사이로 계속해서 시댁 가족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고 더욱 서운한 마음이 들면서 제 마음은 더욱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잠시 후 제가 사라진 걸 늦게 알았던 것인지 시어머님이 작은 방 문을 살며시 열고 들어왔습니다. 얘 혼자 여기서 뭐하고 있는 거니? 그냥 피곤해서 좀 쉬고 있었어요. 이제 상 차릴까요? 아니, 태준이가 어디 좀 다녀오겠다고 나가서 조금 있다가 차리면 될 것 같긴 한데 왜 혼자 이러고 있어? 그냥 좀 피곤해서요. 피곤하면 그냥 오지를 말지 그랬어. 많이 바쁜 것도 아닌데. 라며 시어머님이 방을 나가는 모습에 조용히 입을 삐죽이고 있었는데요. 잠시 후 남편이 들어온 모양인지 방으로 들어와 제게 말했습니다. 내내 여기 있었다며? 피곤하면 그냥 집에 있지 그랬어. 그런 말은 당신이 먼저 했어야 하는 거 아니야? 근데 이 와중에도 당신은 친구들 만나러 나갔다 왔다며? 대체 내가 왜 당신네 조상님들 제사 음식을 만들어야 하는 거야? 다음부터는 난 참석 안 할 테니까 그런 줄 알아. 미안해. 금방 다녀오려고 했는데 어쩌다 보니까. 변명을 하는 모습에 제가 더욱 화를 냈고 남편이 조용히 입을 닫은 채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제사를 지내고 집으로 돌아왔는데요. 내내 가족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게 느껴져서 뒤통수가 따가울 정도였어요. 하지만 이미 제 마음은 삐뚤어질 대로 삐뚤어져 있었기에 다음 날도 입이 대빨라온 채 입을 닫고 있자 남편이 무슨 말을 하려다가 그만두는 듯 해보였어요. 남편이 출근을 한 뒤 반찬을 만들어서 친정으로 향했는데요. 집에 들어갔더니 아빠가 설거지를 하고 있는 모습에 웬일인가 싶어서 물었어요. 아빠, 혹시 아침 식사한 거야? 간단하게 좀 먹었어. 진짜? 아빠가 웬일이래? 스스로 밥도 챙겨 먹고. 잠시나마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온 아빠 모습에 제가 기쁜 목소리로 말했는데요. 아빠가 미안한 듯 다시 입을 열었어요. 이서방한테 미안해서라도 빨리 정신 차려야 하지 않겠어? 아빠가 이서방한테 미안할 게 뭐가 있다고 그래? 미안할 게 없긴 왜 없어. 이서방이 걱정돼서 수시로 왔다 갔다 하면서 챙겨주고 있구만. 어제도 집안에 제사였다면서? 아빠가 그걸 어떻게 알아? 제사라고 음식 만들었다고 하면서 이서방이 잔뜩 가지고 와서 여기서 같이 먹고 갔어. 사람이 보면 볼수록 참 진국이야. 음식도 내가 좋아하는 걸로만 가져와서 오랜만에 아주 잘 먹고 푹 잤더니 기분이 좀 나아진 것 같네. 뭐? 이서방이 어제 여기로 왔었단 말이야? 넌 모르고 있었던 거야? 난 전혀 모르고 있었지. 나갔다 왔다길래 친구 만나러 갔다 온 줄 알았는데.
이서방이 넌 음식 준비하느라고 바쁘다고 하던데 너한테 말도 안 하고 온 모양이네. 라며 아빠가 더욱 놀라워 했습니다. 그런데 곧 아빠 입에서 더욱 충격적인 말이 새어나왔어요. 그럼 이서방이 일주일에 몇 번씩 와서 같이 밥도 먹고 그런 것도 모르겠네. 그게 무슨 말이야? 냉장고에 있는 반찬 상해서 버린 게 한두 개가 아닌데. 우리는 그냥 외식했지. 이서방이 맛집인가 뭔가 알아봐서 같이 가서 외식했는데 저번에 간 수육집은 아주 맛이 기가 막혔어. 아빠가 있었던 일에 대해 자세히 말해줬는데요. 남편이 가끔 친정에 들러서 아빠에게 밥을 사드렸던 모양입니다. 처음에는 만사가 귀찮았던 나머지 아빠가 손사래를 쳤지만 남편이 아빠 손을 잡아 끌었다네요. 장인어른, 이렇게 누워만 계시면 기력도 더 없어지고 안 돼요. 얼른 일어나셔서 저랑 같이 맛있는 거 먹으러 가요. 됐어. 입맛도 없어서 먹고 싶지도 않아. 그럴수록 더 드셔야 한다니까요. 제가 맛집 알아왔으니까 같이 가서 식사하세요. 저도 오늘 점심을 별로 못 먹어서 배가 등가죽에 붙었단 말이에요. 여태 점심을 안 먹었어? 먹긴 먹었는데 일이 생겨서 먹다가 도중에 그냥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가서 식사하세요. 남편이 어찌나 잡아 끌던지 결국 같이 나가서 외식을 했다네요. 그 뒤부터 남편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들러서 같이 식사를 했던 모양이었어요. 한동안 이야기를 하던 아빠가 다시 말을 이어갔습니다. 맛집이라고 하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니까 입맛도 돌고 해서 곧잘 먹었지. 난 이서방이 너한테 말하고 온 줄 알았는데 말 안 하고 왔나 보네. 말 안 했지. 그냥 요즘 들어 저녁 먹고 들어온다고 하길래 그런 줄로만 알았지. 이서방이 내 눈치도 봐야 하고 네 눈치도 봐야 하고 요즘 많이 힘들 거다. 그러니까 바가지 좀 긁지 말고 잘 챙겨줘. 그런 일 있으면 말 좀 해주지. 어쩜 둘 다 한마디를 안 할 수가 있어? 난 네가 알고 있는 줄 알았지. 암튼 나 이제 잘 먹고 그러니까 신경들 쓰지 마. 아참, 그럼 사돈이 가끔 우리 집에 뭐 두고 가는 것도 몰랐던 거야? 사돈이라니 누굴 말하는 거야? 우리 어머님? 아니, 네 형님 말이야. 그분이 가끔 집 앞에 케이크라든지 그런 걸 두고 가서 잘 먹었어. 형님이? 사는 곳이 우리 집이랑 가깝다고 하면서 퇴근할 때 잠깐 들러서 주고 갔는데 달달한 거 먹으면 입맛 돋는다고 하면서 놓고 가더라니까. 그뿐인 줄 알아? 박가사돈도 가끔 반찬 가지고 들러서 같이 바둑도 두고 그랬어. 그럼 넌 그런 걸 전혀 몰랐던 거야? 이서방은 알고 있길래 너도 알고 있는 줄 알았지. 난 전혀 몰랐지. 말을 안 하는데 내가 어떻게 알겠어. 네가 결혼을 아주 잘했어. 이서방 그렇다 쳐도 사돈 챙기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닌데 다들 그렇게나 잘 챙겨주더라니까. 라며 아빠가 아련한 목소리로 다시 말을 이어갔는데요. 내가 네 엄마 먼저 보내고 참 많이 힘들었다. 종일 못해준 것만 생각나고 그래서 잠도 잘 못 잤는데 이렇게 좋은 사람들이 내 옆에 있다는 게 어찌나 고맙던지 눈물이 나더라니까. 네 새언니도 봐라. 내가 걱정이 돼서 나랑 같이 살 집을 알아봤다잖니. 그 마음이 미안해서 내가 더 같이 안 산다고 했던 거야. 그런 가족들 마음이 느껴지니까 더 이상 외롭지도 않고 든든하더라니까. 역시 사람은 어려운 일을 겪을 때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진짜 내 사람이란 말이 딱 맞는 말이야. 그걸 이제 알았어? 아빠 옆에는 소중한 사람들이 참 많으니까 앞으로는 밥도 잘 챙겨 먹고 그래. 아빠가 내내 우울해하고 있음 엄마도 얼마나 속상하겠어. 그래서 다시 힘을 내볼 참이야. 그러니까 너도 시댁 가족들한테 잘하고 살아. 세상에 그런 분들이 어딨겠니? 라며 아빠가 몇 번이나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그날 친정을 나오면서 신우이에게 전화를 해서 저녁에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요. 약속 장소로 나온 신우이가 걱정스런 표정으로 제게 물었어요. 올케, 무슨 일 있는 거야? 갑자기 왜 만나자고 한 거야? 아니, 그동안 형님이 아빠한테 케이크랑 이것저것 가져다 주셨다면서요. 아, 난 또 뭐라고. 사돈 어르신 댁이 우리 집이랑 가까워서 퇴근하던 길에 잠깐 들른 건데 뭐.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쓰지 마.
그래도 그런 맘 써주기 참 쉽지 않잖아요. 저 진짜 감동받았어요. 감동받을 일도 많다. 사실 우리도 충격이 이만저만이 아니었거든. 근데 태준이가 사돈어르신께서 식사도 못 하신다고 걱정을 많이 하길래 나도 걱정돼서 그런 것뿐이야. 그러니까 너무 신경 쓸 필요 없어. 가족인데 당연한 거잖아. 올케도 많이 힘들었을 텐데 잘 견뎌줘서 정말 고마웠어. 며칠 전에도 엄마랑 말했지만 진짜 많이 힘들었을 텐데 올케가 잘 견뎌준 것 같아서 너무 고맙더라고. 아니에요. 모든 게 가족들 덕분이죠. 시누이와 말하던 내내 눈물이 비오듯 쏟아졌습니다. 그 뒤 오빠 부부는 단독 주택으로 이사를 갔고 아빠도 1년에 몇 번씩 내려가서 지내다 오곤 했어요. 앞에 텃밭도 있다 보니 아빠가 채소를 직접 따서 고기도 구워 먹고 조카들도 봐주면서 많이 좋아했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은 새언니가 우리 시댁 가족들까지 집에 초대를 했고 가족 모두 내려가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다 왔습니다. 마당이 꽤 넓다 보니 조카들이 뛰어놀기에도 아주 좋았거든요. 어찌 보면 살면서 얼굴 몇 번 마주하기 힘든 사이일 수도 있겠지만 새언니 성격도 좋은 편이었고 시댁 가족들도 워낙 좋으신 분들이라 그랬는지 모두 행복해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마음이 따뜻해졌는데요. 세상에 이런 인연이 또 있을까 싶은 생각에 이렇게 글 남겨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였습니다. 즐겁게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